안녕하세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유 인수와 관련한 보도들이 속속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카타르 자본이 수일 내에 맨유 인수에 나선다라는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요. 참고로 그 영상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레이저 가문이 측정한 구단 매각 비용은 60억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 약 9조고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올드 트래포드 재개발과 새로운 첨단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억 파운드, 하나 약 3조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수금액 포함 총 12조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근데 실수 0을 하나 빼가지고 1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제 카타르 자본이 맨유 인수에 나섰다라고 보도한 마이크 키건 기자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은 다음 주 금요일 17일이 경쟁 입찰자들이 맨유 인수에 입찰 의향서를 낼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때까지는 뭐 무조건 입찰에 나선다 이런 거보다는 소프트 컷오프, 그러니까 내가 입찰을 할 것이다, 그 의향서를 제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글레이저 가문이 원하는 맨유 매각 금액이 60억 파운드, 아까 얘기했던 거가 9천억인데 키건 기자의 소견으로는 현실적인 금액은 41억 파운드, 하나 약 6조 2천억에서 45억 파운드, 하나 약 6조 9천억 선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인이라던가 특정 기업이 두 개의 구단을 운영할 경우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부딪힐 경우 한 구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카타르 자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부 펀드가 아닌 개인 펀드를 통해서 맨유 인수에 나설 거라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맨유 일부 서포터들은 이게 카타르 자본이 맨유 인수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안 그래도 뭐 벌어도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데 굳이 카타르 자본까지 끌고 와야 되냐, 이런 식의 지적들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팬들, 특히 이제 강경 서포터들이 카타르 자본이 인수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 자본도 팬 참여를 통해서 맨유의 발전을 조금 더 도모하겠다는 형식으로 이제 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어제 보도 내용에 있었죠. 그 외에도 이제 이네오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래클리프 경이 맨유 인수를 가장 먼저 드러낸 인물이었죠. 근데 이제 래클리프 경의 재산이 영국에선 가장 갑부지만은 20조에서 40조 선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반면 이제 알타닌, 카타르 국왕인 알타닌은 600조 재산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 보드진들은 래클리프가 그의 회사인 이네오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맨유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수에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사우디도 맨유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을 때 영국 현지 언론들은 현재 사우디 국부 펀드가 뉴캐슬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들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사우디 역시도 카타르처럼 민간 펀드를 활용해서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압둘 아지즈 빈 투르키 알파이상 사우디 스포츠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 구매에 나서는 걸 막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결국 카타르처럼 우회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애플도 맨유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들이 11월에 있긴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현지 언론들은 현 시점에선 애플이 맨유 인수에 관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아만시오 오르테가 스페인 자라라는 유명 의류 브랜드 창업자인데요. 11월 맨유 보드진과 대화를 통해서 맨유 인수 관심을 표명했으나 이후에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수 후보가 있다면은 베컴 컨소시엄이 있거든요. 데이비 베컴이 투자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도 자체는 많이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베컴과 함께 맨유에서 뛰었던 리오 퍼디난드가 베컴이 참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컴이 하면은 가만히 있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영국 정론지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더커 기자 역시도 10일 이내에 입찰을 해야 한다. 맨유를 인수하기 위해선 이런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그 맨유 인수와 관련한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남긴 건데요. 이렇게 그 맨유 인수가 데드라인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영입 후보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래도 맨유는 겨울에도 많은 선수들과 루머를 뿌리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임대 아니면은 영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글레이저 가문이 구단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결국 맨유는 급하게 베호르스트와 자비처를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현재의 그 공격수와 중원의 뎁스 문제를 해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이 새로운 구단주가 등장하게 되면은 맨유급에 맞는 선수들이냐는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선수 영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가장 먼저 그 맨유는 현재 공격수가 가장 어쨌건 문제가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 마샬 같은 경우는 부상이 너무 잦고 지금도 부상 중이고요. 베오르스트는 맨유급 선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능력 있는 공격수를 보강하겠다라는 포석인 건데요. 일단 맨유가 영입하려고 하는 대상자로는 나폴리의 오시멘과 해리케인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들한테는 1억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가 들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오시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나폴리가 연봉 상한선을 도입할 계획이면서 그러면서 오시멘을 잡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케인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이제 2024년 여름까지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2023년 여름에는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오시멘의 경우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구단주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오시멘이 나포세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은 많은 그 이적설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난 아무도 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빚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는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겠죠. 어쨌건 간에 뭐 오시멘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어제 하루 종일 오시멘 관련한 보도들로 시끄러웠죠. 그리고 이제 케인 같은 경우는 영국 정론지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토트넘이 케인을 프리미어리그 구단한테는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구단에는 팔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맨유의 공격수 후보로는 콜로무아니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요, 이번 시즌 프랑크푸르트가 영입한 선수로 분데스리가에서 18경기 출전해가지고 9골 12도움을 올리면서 현재 도움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공식 대회는 27경기 12골 13도움으로 10-10을 이미 달성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월드컵 이후 분데스리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4골 1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프랑크푸르트가 원하는 이적료가 1억 유로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8,900만 파운드, 하나 약 1,360억. 그러면은 과연 무한이가 1억 유로나 하는 선수냐라는 의구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보여준 게 오시멘이나 케인처럼 많은 건 아니니까요. 또 다른 영입 후보로는 뭐 블라우비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라우비치는 이제 유벤투스가 자본 이득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서 승점 15점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고, 또 이제 그 선수단 정리에 나설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다만 그 정리 대상에 블라우비치 선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블라우비치 역시도 유벤투스에 대한 애정을 계속 드러내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외에 더선에서는 맨유가 오시멘 영입에 실패할 경우 타미 에이브러햄을 영입할 것이다 라고 후보로 올려놓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이건 저는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카타르 자본이건 아니면 뭐 다른 자본이건 간에 큰 자본이 인수하게 되면은 에이브러햄이 눈에 차지 않겠죠. 물론 뭐 에이브라임이 지난 시즌에 세리에아에서도 17골 4도움을 기록했었고 공식 대회 27골 5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요, 이번 시즌에는 28경기 7골 5도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냥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 선수가 두 시즌을 연달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첼시에서도 데뷔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그 다음 시즌 부진했고, 로마 와서도 현재 데뷔 시즌 좋은 모습에 그 다음 시즌 부진하기 때문에 타미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영입 후보도 있는데요. 데클란 라이스가 대두되고 있죠. 근데 다만 그 웨스트햄이 원하는 이적료가 1억 5천만 파운드, 한화 약 2,3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라이스의 계약 기간이 2024년 여름까지긴 한데, 데이빗 모예스 감독이 우리는 라이스한테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안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파운드를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랭키 데용도 항상 맨유의 영입 후보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죠. 테나그 감독이 애정하는 선수다 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만 근데 이제 더용 같은 경우 지난 여름에는 바르셀로나가 팔려고 했지만은 선수가 남겠다. 무엇보다도 선수의 약혼녀가 바르셀로나를 좋아한다. 거기 사는 걸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 잔류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지금은 바르셀로나도 더용은 판매 불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포르타 회장도 아예 1월에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다가 뭐 더용도 바르셀로나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고 더용의 약혼녀도 바르셀로나 생활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 2월 7일에 더용 약혼녀가 인스타그램으로 Q&A 시간을 가졌는데 맨유 팬들이 자꾸 그 맨체스터로는 더용이 언제 오냐 이런 질문들을 올리니까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 일정을 딱 올리면서 그때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약간 좀 이것 때문에 맨유 팬들이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한 거가 더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뭐 벨링엄도 맨유의 영입 대상에 당연히 이름을 올리겠죠. 이제는 돈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인수가 된다면요. 근데 이제 벨링엄도 너무 많은 경쟁에 직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뭐 네로라는 구단들은 다 원하는 선수니까요. 나이도 어리고 이제 그리고 맨유에서 급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센터백인 거거든요. 메가이어하고 린델레프는 오는 여름에는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연히 그 김민재 선수가 맨유 영입설에 계속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죠. 거기다 김민재 선수한테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3,9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됩니다. 600억이죠 하나로. 이게 그가 세리아 구단들한테는 발동되지 않지만 세리아가 아닌 구단들한테 발동되기 때문에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바르디올 역시도 맨유 영입설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바르디올은 벨링엄과 마찬가지로 많은 구단들이 원하고 있고 만 21세의 재능 있는 센터백이거든요. 거기다 월드컵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 선수고요. 그래서 1억 유로는 훌쩍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벨링엄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다 보니까 영입이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월드컵 때 프랑스 대표팀에서 오른쪽 풀백 역할을 수행했던 하지만 이 선수의 원래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죠. 악셀 디사시 역시도 맨유 영입설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선수긴 한데요. 만 24세인데 저는 디사시는 물론 뭐 이 선수가 재능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맨유의 우선 영입 목표에서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론 보결루는 있긴 하겠지만요. 일단은 그바르디올이라던가 김민재 선수 영입 쪽으로 먼저 가고 나서 안 되면 디사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골키퍼 영입 후보로는 일단 뭐 다비드 라야가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골키퍼로 발밑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테나흐 감독의 성향과도 잘 맞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골키퍼 영입 후보로는 픽포드가 있는데 픽포드는 계약 만료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오르내리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테나흐 감독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이죠. 이 선수는 그렇게 발밑이 좋은 골키퍼는 아니니까요. 그 외에도 에레디비지의 선수들이 영입 후보로 많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아약스의 팀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여름에 맨유가 영입하려고 했고 거의 영입이 성사될 뻔했죠. 선수도 맨유 이적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인 파날 감독이 팀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맨유에 가게 되면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나는 팀버가 만약에 맨유로 간다면은 네덜란드 대표팀에 뽑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아가지고 아약스에 잔류하게 된 케이스고요. 또 이제 그 조이 페어만이라고 PSV 아인트호벤의 중앙 미드필더도 영입사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긴 한데 저는 이 선수는 맨유급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알크마르의 예스퍼 카르손도 맨유 영입 후보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긴 한데 이 선수도 맨유급은 아니라고 보고 그냥 테나흐 감독이 네덜란드인이고 또 이제 아약스를 감독을 했으니까 연결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렇게 현실성 있는 루머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나마 있다면 팀버? 근데 팀버도 센터백으로선 이 선수가 키가 작고 몸싸움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센터백 영입 대상은 아닐 거예요. 그냥 센터백 겸 오른쪽 풀백 겸 양쪽으로 그냥 쓰는 멀티 자원으로 영입을 원한다면 모를까요? 어쨌건 간에 만약에 그 영입 유머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들이 온다면은 그냥 뭐 새로운 맨유의 베스트 11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본 건데요.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예상한 겁니다. 일단 최전방은 누가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오시맨이나 케인이 온다면은 베스트라고 보긴 하는데 영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시맨이나 케인이 안 된다면 그래도 무한이는 영입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무한이가 온다면 좀 아쉽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선에는
부페를 중심으로 레시포드와 그리고 오른쪽은 일단 산초 안토니를 워낙 비싸게 주고 영입했으니까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은 이제 윙포워드 영입에도 나서겠죠. 그리고 더블 볼란트는 카세미르와 라이스가 설 걸로 보이고요. 여기 이제 공격을 강화한다면 이제 에릭센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좌우 풀백은 루크쇼와 달롯, 뭐 그리고 팀버도 영입된다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아직 풀백 쪽은 확실히 좋은 자원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링크가 그렇게 많이 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센터백은 바람과 뭐 바람을 전해서 이제 김민재 선수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라야, 이렇게 베스트 11을 짜봤습니다. 이거 더선 같은 데서 항상 하니까 저도 그냥 재미삼아서 한 거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맨유 매각과 관련된 추가 보도들과 그리고 영입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보도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